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토크 세 번째 시간으로 초대한 저희 게스트로는 캐나다에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되신 저희 정유인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7학년, 5학년 아들 셋 데리고 작년 7월에 캐나다로 온 정유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캐나다에 오셨고 왜 캐나다 토론토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 7월 말에 왔고요. 학기 시작이 9월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 공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기를 원했고, 제가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다른 유럽 쪽보다 캐나다에는 자녀 무상교육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의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토론토까지 오게 됐어요. 네. 그럼 자녀 무상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녀 무상 프로그램은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공립 컬리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동반하는 자녀들을 3명이든 4명이든 무상으로 공립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학비로 아이 셋과 저까지 4명이서 무상교육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3명이 모두 유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을 때는 학비가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아이 한 명당 제가 알아봤을 때는 15,000에서 18,000불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명 학비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컬리지 입학을 했기 때문에 4명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은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캐나다의 토론토의 교육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적용되는 교육청이 따로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건 유학원을 통하시는 게 아마 실수 없이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셔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제가 ESL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 교육청 관할 구역에는 이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욕교육청이 그 시스템을 같이 도입한 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저는 욕교육청 지역인 리치몬드 힐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년 좀 안 되게 살고 계신데 좋은 점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캐나다 좋은 점 있어요. 많아요. 네. 일단 도시보다 푸른 초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좀 다른 느낌의 너무 편안한 도시 풍경이 있었고, 신선한 공기와 넓은 들판이 처음 도착했을 때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서 이 생활에 많이 만족하고 있나요? 네. 아이들은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더 너희들 이렇게 자연과 함께 놀아도 되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 편안하고, 또 저희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은 주말에 수영 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 자전거 타러 나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캐나다 오게 된 게 잘한 선택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캐나다 오셔서 조금 힘드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와서 저도 적응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 적응을 살펴봐야 되고, 엄마로서 아이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10대들이라서 한국에서 없었던 사춘기를 여기서 겪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환경도 변하고 제가 기러기로 아빠 없이 와 있다 보니까 그런 행동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제가 집값을 알아봤을 때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비싼 금액에 렌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막 끝날 때라서 외국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캐나다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토론토 다운타운이나 어느 지역에도 이제 렌트가 너무 갑자기 수요가 몰려가지고 멀티며 가격이며 모든 게 다 구하기가 힘들었죠. 네.
처음 오셨을 때 그러면 처음 정착 비용 같은 거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오바되었고요. 코로나 끝날 쯤 이제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항공비나 집 렌트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 구입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동차 구입을 중고차를 3차 이상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공비, 집 렌트비, 자동차 구입비, 그리고 저의 학비, 예, 뭐 요렇게 해서 거의 한 1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정착 비용이라든지 네. 가구, 네, 여기 네. 집 정착하시는 모든 비용에 네. 1억이나 하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정착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불에서 5,000불 정도 한국에서 받고 있어요. 아버님이 매우 힘드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식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 리스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미래에 우리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나 외국에 오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원해서 온 경우였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마다 적응 속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앞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같이 자녀가 3명인 가정도 자녀 무상의 베네핏이 있지만 아이가 1명인 가정도 1명 학비로 엄마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교에 입학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자라고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아이들 셋 데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적응 중이신데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이제 공립교육을 잘 마치고 아이들이 원하면 이제 아이들 대학 진학이나 또 다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서 오래 살고자를 원하면 영주권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고 문제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학생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뭐 세금 관련된 거나 집 구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집 구매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지 씨, 저희 같은 유학생 맘들도 집을 구매할 수 있나요? 현재 정책으로는 이제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집을 매매하실 수 있는 거는 조금 리미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학교 졸업을 하시고 워크 퍼밋을 받으시면 워크 퍼밋 안에서 이제 집을 매매하실 수는 있는데 외국인 집 매매 정책 같은 게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토론토란? 네, 저에게 토론토란 한마디로 터널? 밝은 데 있다가 터널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잠시만 눈을 감았다 뜨면 터널 안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터널은 언젠가는 통과할 수 있는 출구가 있잖아요. 좀 길더라도 빛을 향해 열심히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유희님을 모시고 캐나다 정착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캐나다의 정착에 관해 부동산 쪽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테니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토론토크!